자, 우선 첫 번째로, 자, 토끼띠가 좀 주의해야 되는 그 띠는 첫 번째로 이 호랑이띠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토끼띠가 호랑이띠를 만나면 무조건 나쁜가? 그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토끼띠가 이 호랑이를 만나게 되면 이런 것을 망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전에서는 보통 두 개의 신사를 굉장히 중시하고 조심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이 망신, 보통 망신살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고전을 보게 되면 망신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고 그냥 망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망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겁살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토끼가 호랑이를 얻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사주팔자의 구조가 굉장히 유약하다고 한다 그러면은 토끼가 호랑이를 얻어서 더욱더 좋을 수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만 이제 토끼가 이미 본인이 어느 정도 성취를 하고 이루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호랑이띠를 만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망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인의 세력을 믿고 경고망동하다가 뭔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망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끼띠가 이 호랑이를 봤을 때, 혹은 호랑이의 인물을 주변에 봤을 때는 토끼가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토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파라고 해서, 파는 곳 깨진다, 파괴할 때 파자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파괴하는 어떤 그런 성질이 갖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인이라는 것을 얻게 되면 곧 권한을 얻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통 자신이 하는 장기로 인해서 권한을 얻거나 권력을 얻게 되기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고망동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이 인이라는 글자는 늘상 본인의 권한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뭔가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주변 인물들과의 갈등이나 구설, 시비 등을 많이 일으키는 글자가 또 이 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끼는 굉장히 유의해야 되고, 이것은 겉으로 볼 땐 목이지만 얘가 운동을 시작하면 화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화라는 것은 토끼의 목의 에너지를 굉장히 누설시키는 에너지로 변모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본인을 도와서 굉장히 좋았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본인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현상들도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끼가 호랑이띠의 주변 인물들을 만난다고 한다면 적절하게 거리 유지를 잘하고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끼가 호랑이띠를 만나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주변을 돌아보고 자신이 이 호랑이띠한테 뭔가 베푸는 어떤 마음을 가져서 유대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일단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끼띠가 만나면 주의해야 되는 띠 두 번째는 원숭이띠가 있습니다. 자, 이 원숭이띠는 특히 주의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끼가 원숭이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곧 겁살이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겁이라고 하는 글자는 한마디로 갈 것자를 심력으로 막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제 토끼가 어떤 궤도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원숭이가 나와서 본인의 운동 방향을 이렇게 딱 멈추게 하고 리셋을 시켜버린다거나 되돌림 현상을 주는 게 바로 겁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끼가 이루어놨던 어떤 자기의 공로를 원숭이띠가 채간다거나, 더군다나 이러면서 이 원숭이와 토끼가 만나면 이것은 곧 원진이 되는데, 원진입니다. 원진 이렇게 원진이 됩니다. 이렇게 원진이 되는데,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한 부조화를 의미하는 데다가, 이 원숭이라는 글자는 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은 곧 이 목이라는 글자, 이 토끼를 나타내는 글자를 이렇게 극하지 않습니까? 즉 뭐냐면 이제 자신을 극하고 제어하면서 압박하는 글자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자, 더군다나 원진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원망할 일, 미워할 일, 서로 간에 원통할 일이 생긴다고 주로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어쨌거나 상당한 부조화가 생기면서 자신의 진행 방향을 다시 막아버리고 본인이 뭔가 이루어놨던 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원숭이의 글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원숭이라는 글자는 이 토끼가 볼 땐 또 그 관직에 당하고 이런 것을 명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토끼가 잘만 원숭이를 다루게 되면, 이러한 압박을 이겨내게 되면은 추후에는 굉장히 높은 권한이나 관직을 얻을 수도 있게 되는 게 바로 원숭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유의하고, 토끼가 원숭이띠를 만나서 무언가 일을 하게 되면은
이 친구가 자신의 일을 원상복귀시키는 그런 무시무시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토끼가 원숭이하고 일을 할 때는 뭔가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서로 간에 협의를 잘하고 서로 한마디로 굉장히 투명하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원숭이를 만남으로써 본인이 압박을 받고 제어를 받는 그런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토끼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토끼가 원숭이들을 만나면은 상당히 좀 주의를 요망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닭띠가 있습니다. 닭띠가. 이 닭띠도 좀 유의해야 되는 것이, 일단 닭띠는 토끼를 변화 변동시키는 인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바로 충이라고 합니다. 충. 즉 뭐냐면 이제 닭이 이 토끼를 이렇게 충해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운신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본인의 환경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토끼가 국가 조직에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국가기관과 연결돼서 뭔가 일을 할 때 이 닭띠를 만나게 되면 변화 변동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특히 닭이라는 글자는 토끼한테는 제살이 됩니다. 제살은 이렇게 됩니다. 제살. 우리가 제양할 때 제자가 되는데, 이것은 곧 뭐냐면은 토끼의 진행 방향과 반대되는 성향, 즉 뭐냐면 이제 본인의 맞은편에 있는 성향, 그래서 즉 자신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토끼가 닭띠를 만나게 되면 상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가 있게 되고, 더군다나 닭띠가 토끼를 만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닭은 금이 되고 토끼는 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즉 뭐냐면 이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관리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숭이와 닭띠 같은 경우에는 토끼의 운신의 폭을 굉장히 제약하고, 더군다나 이제 만약에 혹여라도 이제 약간 편법적인 일을 할 때 특히 토끼가 닭띠를 만나게 되면 보통 많이 법적인 제재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닭띠와 뭔가 일을 할 때는 편법이나 아니면 불법, 탈법과 같은 일을 서로 도모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그냥 안일하게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끼띠가 앞으로 이 닭띠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철저하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만 이제 그냥 공적인 관계가 아니고 사적인 관계라고 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제 공적인 관계를 이룰 때는 근거를 굉장히 잘 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할 때도 서로 간에 대충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근거 자료와 이 문서를 해서 나중에 서로 간에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좀 자료들이 굉장히 좀 필요한 띠가 바로 토끼가 닭띠를 만났을 때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용띠가 만나면 주의해야 될 띠, 그 첫 번째는 바로 토끼띠가 있습니다. 토끼띠가 용띠한테 그렇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 다만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몇 번 강조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이 용이라고 하는 글자는 유라는 이 닭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을.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합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합의를 이루어서 뭔가 계약 관계를 이룬다거나 다양한 비즈니스를 할 때도 활용하게 되는데, 이 토끼 같은 경우에는 즉 닭을 이런 식으로 마치 알까기 마냥 우리 구슬치기 하듯이 땅하고 쳐내가지고 이 용띠가 뭔가 합의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띠가 바로 토끼띠가 됩니다. 그래서 용띠가 토끼띠를 잘못 만나게 되면 본인이 그동안 잘 관계해왔던 인간관계를 중간에 약간의 뭔가 이간질을 통해서 끊어진다던가 아니면 뭔가 계약 관계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잘 진행하고 있는 것을 토끼띠의 방해로 인해서 그 계약 관계가 틀어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일단 개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또 이렇게 토끼띠를 안 좋게 보실 필요는 없고, 본인이 비즈니스를 할 때 그럼 토끼띠를 만나면 지금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잘 마련하면 되겠죠. 더군다나 이 토끼라고 하는 글자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 용은 곧 토가 되고 이 토끼는 목이 되기 때문에 목이 토를 이렇게 극해서 이것을 곧
그러니까 묘진 천이라고 하는데 천은 뚫을 천자를 의미하고 보통 해라고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방해할 때 쓰는 해자.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제 토끼가 용을 관리하고 경영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용띠가 피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띠 여러분들은 토끼띠를 만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그냥 염두하시고 여러 가지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다른 면으로 보자면 굉장히 또 좋은 의미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과거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용띠 여러분들이 토끼띠를 만나면 이와 같이 본인이 원래 했던 인간관계를 좀 더 잘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던가 아니면 계약관계에서 좀 유의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뱀띠가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을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뱀이라는 글자를 용이 보게 되면 이 용은 겉에서는 토지만 수 운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신자진이라고 이렇게 신 원숭이 그 다음에 이렇게 쥐 그 다음에 이렇게 용 이 세 개가 같은 운동 궤도로 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뱀띠가 이 용의 수운동, 원래 본인이 하려고 하는 운동을 딱 가로막고 더 이상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살에 해당이 됩니다. 겁살에. 그래서 겁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진행됐던 것을 멈추게 하고 다시 리셋을 시켜버린다거나 원래 본인이 그동안 노력했던 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게 바로 겁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뭔가 갖고 있던 명예나 돈을 빼앗는 것도 곧 겁살의 의미가 있는데 이 뱀이라고 하는 글자는 아주 강력한 화가 되기 때문에 화라는 것은 수의 응축작용을 분산작용으로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게 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전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자 보시면 이것은 용이고요. 이거는 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전설에서도 이무기 즉 뱀이 용이 되는 것은 뭔가 훌륭한 쪽으로 발전하는 건데 이것은 곧 용이 뱀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용이 뱀으로 후퇴하는 즉 뭐냐면 이제 큰 거에서 작은 것으로 전진과 후퇴가 있다면 인생에서 후퇴하는 기능을 갖는 게 바로 용이 뱀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건 고전에도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뱀이 용을 보는 것은 전진하는 상이고 용이 뱀을 보는 것은 마치 용두사미처럼 후퇴하는 상이라고 봐서 썩 그렇게 달갑게 보질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용이 또 뱀을 만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보통 천라지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곧 지망이라고 해서 땅의 그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곧 뭐냐면 이제 옴싹달싹 하지 못하게 뱀이 용을 만나면은 이 용의 운신의 폭을 굉장히 줄어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약간의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 진사를 만나게 되면 특히나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거나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이제 과거의 어떤 그 사주팔자를 풀이한 책에 보면은 이렇게 진사 즉 라망이라고 하는데 천라지망에 걸리는 순간에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용이 뱀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구설이나 시비나 아니면 사람 간의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일들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또 이제 뱀띠가 용이 뱀을 만나면 굉장히 좋은 기능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또 이전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개띠가 있습니다. 개띠가 특히 이제 일반 분들도 용이 개를 만나면 뭐 상극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 용과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보통 수라도 즉 아수라라고 얘기해서 쟁투를 얘기하는 대표적인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용이 뱀을 만나면은 싸움이 빈번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 용은 곧 수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 개라는 글자는 화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둘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서로 충돌을 일어나면서 이 수화가 동시에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사주의 구조에 따라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용띠가 있는데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특히나 이제 심장이나 심혈관이나 혈압 계열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한다면 개띠를 만나면 더 좋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개띠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제 신장, 즉 콩팥이나 비뇨기과 질환에 좀 취약했는데 용띠를 만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약화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상에서도 썩 좋지 않은 기운들을 서로 내포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과 수를 만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띠들의 조합보다는 서로 싸움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띠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뱀띠가 만나면 조금은 유의해야 되는 띠 첫 번째는 호랑이띠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호랑이띠가 무조건 안 좋아서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 호랑이띠를 배척하거나 무조건 싫어하거나 미워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다만 좀 유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뱀띠가 호랑이띠를 만나게 되면 몇 가지가 겹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뱀이 호랑이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보통 형이라고 합니다. 형. 이 형이라는 글자는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우리가 형벌할 때 형자가 되기 때문에 사주팔자가 좋은 사람들은 이런 형벌권을 다루는 일에 가담해서 일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사주가 세력이 있고 조금 이제 우리가 보통 신강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일단 그릇이 좀 크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법무나 경찰 그다음에 이제 세무회계라던가 국가의 권력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게 바로 뱀띠가 호랑이띠를 만나는 뱀과 호랑이가 만나는 이런 형태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 단순하게 보자면 이렇게 뱀이 호랑이를 만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형이라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 보통 인사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구설 시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더군다나 요 인이라는 글자는 뱀띠한테는 이렇게 겁사를 겸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유의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고전에서 제가 겁살과 망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뱀이 뭔가 운동하려고 하는 운동 방향을 이렇게 가로막아서 그동안 해왔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이 호랑이가 됩니다. 즉 뱀이라는 글자는 금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금운동을 이 호랑이는 오행 자체가 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운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뱀이 하려고 하는 이 금운동을 지극히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뱀띠가 뭔가 진행하다가 그것을 막아버리고 다시 원상태로 돌려버린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게 바로 이 호랑이띠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측면에서 보자면 뱀이 이 호랑이를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권한을 얻을 수도 있고 특히 총명한 자가 권한을 얻는 것이 바로 뱀과 호랑이의 구조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뱀띠 같은 경우에 만약에 국가 공직에 가담하려고 할 때 호랑이띠를 만나게 되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 이제 이 목이라는 글자는 이 뱀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생하는 이 화를 생하는 기능을 겉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도움이 되고 원조가 되는 역할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사주가 조금이라도 안 좋다면 특히 만약에 이렇게 뱀이 호랑이띠를 만났을 때는 주로 역동적인 일을 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이거나 아니면 외국과 관련된 일을 도모할 때는 뱀띠가 호랑이띠를 만나면 상당히 좋은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 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뱀띠가 만나면 좀 유의해야 되는 띠 그 두 번째는 원숭이띠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원숭이띠가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과거에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뱀은 곧 화가 되고 원숭이는 금이 되는 것이니까 화가 이렇게 금을 극해서 재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 특히 이제 본인이 개인적인 단독 사업을 할 때는 유리하다라고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숭이띠라고 하는 요 글자 자체도 기본적으로 이 뱀이라는 글자가 만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형이 되고요. 형.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히 사람 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즉 뱀이 볼 때 원숭이는 돈이 되는 인물이긴 하지만 돈을 번 이후에 꼭 돈 문제가 다시 발생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더군다나 이 뱀이라는 글자는 화의 방위에 있는 애인데
화라는 것은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사, 오, 미, 요 세 개가 이렇게 남방에 위치하고 있는 글자들인데 요 금을 나타내는 원숭이띠부터 서방으로 바뀌게 돼서, 즉 뭐냐면 이제 얘네들의 부류는 남쪽 애들인데 원숭이띠부터 이제 서쪽 애들로 바뀌게 되면서 상당히 다른 동네에 위치하고 있어서, 즉 뭐냐면 이제 원숭이가 이 뱀이 볼 때는 약간 왕따 같은 애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즉 뭐냐면 이제 사옴이라는 애들이 한 무리인데 원숭이를 보게 되면 전혀 다른 동네에 살고 있는 애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진과숙에서 고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 원숭이띠가 그러니까 뱀띠가 원숭이띠를 만나게 되면은 상당히 외로운 글자가 되기도 하는 게 바로 이렇게 고진과숙이라고 하는 글자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 명리 서적에 보면은 방해, 생어, 곡과라고 해서 뭔가 자신이 하는 일이 방해를 받는 것이 고진과숙에서부터 일어난다고 일단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뱀띠 중에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총 8자인데 아래에 있는 것을 지지라고 하는데 일의 지지에 이 신이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고진과숙이 되면서 보통 이제 자신의 배우자궁이 좀 더 외로울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원숭이를 나타내는 글자 자체가 외로울 고자를 쓰기도 하기 때문에 뱀띠가 원숭이띠의 배우자를 만난다거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뱀이 원숭이를 볼 때는 돈이 되는 것이니까 자신의 삶에 금전적으로는 약간 윤택해질 수는 있어도 이렇게 고진과숙에서 고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뱀띠가 만약에 원숭이띠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은 좀 더 외롭게 되는 성향이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뱀띠가 원숭이띠를 만나게 되면은 서로 간에 뭔가 좀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형의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또 조율한다 그러면은 돈도 되고 본인한테는 좀 사업적으로 좀 유리한 띠가 바로 원숭이띠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마지막으로는 개띠가 있습니다. 이 개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고전에서도 늘 얘기하는 거지만 원진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안 좋게 봤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이 뱀과 개가 만나면 이것은 둘이 원진 관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돼서 이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상당한 부조화를 의미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 뱀 속에는 이 뱀띠를 나타내는 이 사 속에는 이렇게 병이라고 하는 글자가 굉장히 왕성하게 들어있는데, 이 개띠를 나타내는 술이라는 글자는 이 병이라는 글자를 굉장히 위축시키고 약화시키는 글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뱀띠가 이 술이라는 이 개띠를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게 되고, 근데 본인이 활력을 잃게 되고, 근데 뭔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맥 빠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바로 개띠를 만났을 때 일입니다. 즉 뭐냐면 둘이 관계를 맺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인간관계에서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왜 우리가 만나면은 기운이 쭉쭉 빠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피로도가 높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뱀띠가 개띠를 볼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이 뱀이라는 글자는 화가 되고 그 다음에 개라는 글자는 또 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화생토로 에너지의 소모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글자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뱀띠가 원숭이띠를 만나게 되면 본인이 많이 챙겨줘야 되면서 에너지 소모가 많고 본인이 굉장히 피로도가 올라가는 띠가 바로 개띠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뱀띠가 만나면 조심해야 되는 띠 3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 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